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최고의 걸작 KF-21 전투기가 마침내 긴 개발 과정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잘 나가는 KF-21 전투기에 찬물을 끼얹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 나라인 중국인데요. 중국의 군사 전문 밀리터리 커뮤니티에서는 KF-21 전투기가 모든 시제기들이 비행에 성공해 양산에 들어가는 개발 속도만큼은 인정하지만 전투기에 걸맞는 무기가 마땅히 없어 반쪽짜리 전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전투기가 무장이 탑재되지 않고 날기만 하면 그저 항공기에 불과할 뿐이지만 과연 KF-21 전투기에 탑재될 무기, 즉 미사일이 우습기만 할까요? 대한민국의 군사기술력이 점점 높아질수록 주변국들의 견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선 KF-21 전투기가 보라매라고 불리는 만큼 그에 어울릴 만한 날카로운 발톱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당연히 전투기를 보유해야겠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전투기에 탑재할 무장은 현대전장의 꽃이라고 불리는데요. 현대전에서 제공권을 위해 미사일 한 방에 몇십억이 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 대비 성능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이란 타이틀에 걸맞는 미사일이 탑재가 되어야 하고 그 성능 역시 보장해야지 우리가 만든 전투기가 해외에도 자신있게 수출하고 거기다 우리 공군 전력 증강도 보장되는데요. 그렇기에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장거리 공대지 유도 미사일, 일명 한국형 타우러스를 개발한 것입니다. 한국형 타우러스 개발은 극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성능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사거리는 원조 타우러스 KPD-350과 동일한 500km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대전 상공에서 출격한 KF-21 전투기가 그 즉시 북한의 평양을 향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첫 공중발사 유도탄에 타우러스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단순히 외관이 KPD-350 타우러스와 비슷하기 때문만은 아닌데요. 독일과 엔비디아는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공중발사 유도폭탄 기술이 이미 완숙의 경지에 다다랐음을 포착하고 함께 KPD-350 K2를 개발하고자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이미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로 굳이 공동개발에 나설 필요가 없기에 독자 개발을 선택했는데요. 독일의 KPD-350이 가진 별명이 벙커버스터, 즉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땅속에 만든 벙커를 폭파하는 미사일인데 공중 3000m에서 중력 가속도를 이용해 파괴력을 극대화시켜 지상으로 타격해 6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 후 속에서 폭파가 이뤄지는 겁니다. 한국형 타우러스 역시 동일한 위력을 가졌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대한민국의 손으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개발 과정에서 국내 반대파들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전체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과 시간을 생각해보면 차라리 전투기와 무장을 세트로 수입해 버리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을 수밖에 없지 않냐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주국방을 포기하는 그 순간 자국 개발 의지 자체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은 물론 정치 경제적으로도 영원히 미국이나 군사 강대국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KF-21 전투기는 갑질의 나라인 미국에게 미사일 갑질을 한 차례 겪었던 전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A사 레이더와 항공전자 장비를 탑재하겠다고 선언하자 설계 과정에서 협의가 되었던 AIM-120 암남공대공 미사일의 제공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겠다고 통보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미국의 변명은 아직 개발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KF-21에 자국의 뛰어난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다는 것인데 KF-21 전투기 개발이 국제 방산 시장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다면 미국의 속내야 뻔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은 F-15K, KF-16 등 지금까지 공중 전력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지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기미를 취하자 비겁한 갑질의 방식으로 경고를 보낸 것이었는데요. KF-21 전투기를 개발하더라도 앞으로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방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과 반대로 대한민국의 성장세가 지나치게 빨랐던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최대 동맹국임은 변함없이 확실하지만 기술 강국으로서 갑질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처음 KF-21 전투기에 탑재된 미사일은 미국 것이 아닌 영국 MBDA의 미티어 미사일이었는데요. 최대 속도 마하 4, 최대 사거리는 100km에서 300km에 달하는 미티어는 초과 시거리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단연 최강으로 평가받는 미사일입니다. 흡입한 공기를 압축하여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킨 뒤 그 가스를 고속으로 배출하면서 추력을 발생시키는 벅티드 램제트를 탑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다른 고체 추진체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3배 이상 길며 긴 사거리에도 종말 단계까지 속도를 빠르게 유지할 수 있어서 현존하는 가장 위협적인 공대공 미사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 탑재가 공식화되면서 한국은 아예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AIM-9 사이드와인더에서 독일의 아이리스티로 교체해버렸는데요. 같은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로 무장을 통일한 겁니다. 결국 유럽산 미사일로 KF-21 전투기의 무장체계를 완성시키려는 찰나 미국에서도 통합 허가를 내주었는데요. 이 덕에 KF-21 전투기는 유럽산 NBDA 미티어, 아이리스티 및 미국산 AIM-120, 암남, AIM-9 사이드와인더를 전부 무장 통합한 전투기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변함이 없기에 KF-21 전투기를 얕잡아보는 중국에게 참교육을 시전해 줄 수 있는 전력인데요. 게다가 미국으로서도 KF-21 전투기 개발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꿈도 못 꿀 것이라고 비웃었지만 이제는 잘 나가는 한국산 전투기의 미사일이라도 팔아보잔 심정으로 허가를 내주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KF-21 전투기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는 운명을 지녔는데 미국, 영국, 독일의 무장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만큼 KF-21 전투기의 확장성은 세계 방산 역사를 새로 쓰는 장점이 되었는데요. KF-21을 원하는 나라들은 따로 무장 통합을 걱정하지 않아도 각자의 사정에 맞춰 편하게 도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 전투기가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초유의 관심사로 떠오른 배경에는 이런 특징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데요. 중국인들의 걱정과는 달리 우리의 KF-21 전투기는 그 누가 보더라도 승승장구하며 양산까지 거침없이 진행 중이며 그 안에 탑재될 미사일까지 완벽하게 준비 중인데 밝혀졌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